안녕하세요. 지식계여 할례를 꿈꾸는 김성민입니다. 저는 지적인 분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외계에서 오랜만에 지구인을 만난 듯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의 본 모습을 내 방에 두고 답답한 허물을 쓰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집 밖을 나올 때면 나는 아무도 모르는 김성윤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그러길 기대하는 한국 사람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무리나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하지 않을 수 없어 흉내는 냅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의 허접한 연기에 속지 않고 이런 나를 어색해합니다. 나도 사람도 서로에게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별로 만남이 신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울한 날들 중 오기를 바라지만 자주 오지 않는 반가운 날들이 있습니다. 바로 INTP를 비롯한 지적인 분들과 만날 때입니다. 지적 탐구를 하면서 노는 만남이나 강연에 가는 날이 그때입니다. 기대를 안고 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앞에 앉은 그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INTP였으니 분명합니다. 내성적인 내가 먼저 말을 시켜야 말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분은 저와 사이에 있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1시간 동안 펼쳐 놓았습니다. 양자역학, 뇌과학, 진화론,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학 등등에 대해 막힘없이 자신의 지식을 펼쳐보였습니다. 이분의 박식함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맞장구를 치며 박수도 보내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지식을 들었음에도 왠지 개운치 않았습니다. 양자역학, 뇌과학, 진화론과 역사학 등등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약간의 단서를 주었다면 한국 사람 사이에서 불편해하는 질문은 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박수만 보내고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다 듣고 저는 정리가 조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뭘 주장하려는 것인지 주장의 요지가 뭔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뭘 주장하고 싶으신지요?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무례한 것 같아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순간적으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참 불편했습니다. 사실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아차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저의 질문에 한마디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불편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참다 결국 참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그분의 박식함에 대한 시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관심도 전방위적이어서 다양한 학문을 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주장을 들으면서 혼란보다 흥미로움을 더 느꼈습니다. 혹시 내게 쓸모가 있으면서도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을지 촉각을 세우면서요. 1시간 동안 몇 개의 새로운 사실들을 건졌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그분의 생각이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발견했다? 뭐가 있었다? 사실은 뭐다? 언제 뭐뭐가 있었다? 어땠다? 왜 뭐뭐 했다? 등등은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다 끝나고 그래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사실이나 지식의 나열 못지않게 그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학생이라면 특정 관심이나 주제 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분의 나이가 나와 비슷한 40대 중반이었죠. 이제 그럴 나이와 학식의 수준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박식함은 여러 분야에 대단히 전문적이기까지 했으므로 실망은 더욱 컸죠. 물론 친목을 위한 자리에서나 그런 기대를 갖게 하지 않는 분들에게서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다양하고 넓은 지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식한 분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아쉬운 점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얻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위쪽 뇌에 보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 심지어 대학 4년까지 합하면 16년을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억지로 참아가면서 고생고생하며 머릿속에 우겨 넣은 지식은 어디로 갔나요? 험하게도 시험이 끝나는 순간 그 효용을 다하고 뇌에 자국만 남긴 채 몸에서 빠져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들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지식 습득 과정은 학교를 떠나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헷갈리시죠? 시험이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지? 타인의 지식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지적 건축물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 건축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지? 특히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 대한 자신만의 건축물을 갖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좀 연륜이 있는 전문가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단지 전문가 공동체가 만든 건축물에 월세로 방 한 칸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즉 기존의 지식에 방을 하나 세를 내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임에도 타인인 전문가들의 질문으로 시작해 타인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 새빵살이를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건축물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건축물을 가질 때 진정으로 그 지식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 자신만의 지적 건축물을 짓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